이 시간에는 사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격일 수도 있죠. 물론 이제 그 체력이라든지 전투를 수행을 잘하기 위해서 체력이라든지 뭐 이제 그 군대 그 전우들하고 화합을 잘하는 그 단결이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지만 최종적으로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이제 사격을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군대에서 사격을 잘하면 좀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고, 또 사격을 잘하면 뭐 잘했다고 휴가도 주고, 뭐 부대마다 성격이 다르겠지만 사격을 잘하면 이제 유리한 점이 많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감도 생길 수도 있고, 개인은. 그래서 이제 사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백발백중 해병대 사격술, 제목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격을 잘하려면 두 가지 요소를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 두 가지 요소는 조준과 격발이다. 이제 조준이라는 것은 이제 그 목표물을 정확하게 이제 겨누는 거죠. 잘 겨누는 거. 그러니까 총을 사격을 잘 할 수 있도록 먼저 잘 겨누는 거. 조준은 이제 이제 조준을 하려면 이제 총에 그 두 가지 조준을 하는 그 부분이 있죠. 가늠자가 있고 가늠새가 있는데, 가늠자는 이제 눈앞에 있는 이렇게 동그라미죠. 뭐 다 아실 겁니다. 사격을 다 해보셨으니까. 가늠자가 동그라미고, 이제 가늠새는 이렇게 총구 앞쪽에 있는 이제 작은 그 바늘 같은 거죠. 바늘보다는 크지만 작은 못 같은 게 나와 있는 건데, 이게 가늠자고 가늠새고. 그래서 이제 이 동그라미 가늠자 사이에 가운데에 이 가늠새를 넣는 거죠. 이 가늠자 사이에 이 가늠새, 그러니까 정중앙의 하단 부분에 가늠새를 놓고, 그 가늠새 위에, 그러니까 가늠자의 중앙 윗부분에 그 타켓을, 목표물을 올려놓는 거죠. 그게 이제 조준인데, 일단은 그 조준을 잘 해야지 그 사격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는데, 조준의 원리라고 할까? 그것은 이제 내 눈하고 그 목표, 타켓 사이에 총이 일직선상에 놓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좀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이제 조준을 잘 한 다음에, 그러니까 내 눈하고 그 타켓하고 그 사이에 총이 일직선으로 놓인 다음, 그 다음에 그 격발할 때까지, 그러니까 총알이 나가는 순간까지 총이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 눈, 가늠자, 가늠새, 타겟이 일직선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조준을 잘 한 다음에 총이 움직이면 안 된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조준이 잘 된 상태에서 총이 고정되어야 한다. 조준은 잘했는데 격발하면서 총이 움직여진다면 총알은 다른 데로 나가겠죠. 그래서 목표물을 맞출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이 총이 안 움직이기 위해서 어떤 기구를 이용하면 좋은데, 이 사람 몸으로 이렇게 들고 조준하는 것은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죠.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몸으로 이 총을 고정을 잘 한 다음, 이제 조준을 먼저 잘하고, 그 다음에 총이 움직이지 않게 그 고정을 잘하고, 격발하는 순간까지도 총이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 이제 몸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조준을 할 때 막 흔들리죠.
그래서 이제 물체가 그 가늠쇠 위에 올라가 있지 않는 거죠. 이렇게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딱 이렇게 가늠쇠 위에 타겟을 올려놓기가 어렵지만 최대한 그 총을 움직이지 않고 잘 올려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조준하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조종을 잘 한 다음에 격발을 해야 한다. 근데 이제 격발할 때 조준은 잘했는데 격발하는 순간에 총이 움직이면 그 타겟을 맞출 수가 없죠. 근데 이제 그 격발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제 손, 팔, 어깨인데 이제 손, 팔, 어깨가 움직이지 않아야 되는 거죠. 특히 손가락, 격발할 때 이 손가락을 잘못 움직이면 총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격발할 때는 이제 조준을 잘 하고 난 다음에 격발할 때는 손, 팔, 어깨가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이제 손과 팔, 어깨에 이제 총이 흔들리지 않고 격발하는 순간까지 총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손, 팔, 어깨에 적당한 힘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총을 꽉 쥐거나 해서 이제 손, 팔, 어깨에 긴장이 되면은 격발할 때 아무리 조준을 잘했다 하더라도 격발할 때 총이 움직이고, 또 너무 힘이 빠져 있어도 이 격발할 때 총이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총이 움직이지 않을 만큼의 적당한 힘으로 총을 잡고 있고 방아쇠를 살며시 당겨서 격발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조준을 잘하고 손, 팔, 어깨 힘을 적당하게 주어서 이 총을 움직이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격발을 해야 된다. 격발할 때 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이 손가락입니다. 손가락. 제 경험으로는 뭐 군대 생활의 경험만으로도 격발할 때 이 손가락 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 마디. 뭐 어떤 사람들은 사격을 한다면서 손가락을 깊숙이 집어넣어서 방아쇠를 당기는 경우가 있죠. 이제 이렇게 어떤 사격하는 영상 같은 거 보면 손가락을 깊게 집어넣은 다음에 이렇게 막 당기고 그러는데, 물론 총알은 잘 나가죠. 확실하게 나가지만 정말 민감하게 정확하게 타겟을 맞추기 위해서는 손가락을 깊게 집어넣고 이렇게 당길 때 그때는 총이 100% 흔들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가락 끝 마디로 방아쇠를 살며시 까딱 이렇게 당겨야 총이 움직이지 않고 정확하게 그 격발이 잘 된다고 할 수 있죠. 역시 이제 또 그 사격을 하는 이제 뭐 군대 영상 그런 거 보면 막 저격수라면서 온갖 폼을 잡고 나왔는데 손가락 딱 보면 손가락이 방아쇠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사격을 잘할까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손가락을 깊게 집어넣고도 방아쇠를 당길 때 정말 민감하게 방아쇠를 살며시 당길 수 있는지, 그렇게 손가락을 깊게 집어넣고 당겨도 총이 흔들리지 않는지, 그거 저는 좀 의심스러운데 제 경험으로는 조준을 잘한 다음 그 총이 움직이지 않게 손, 팔, 어깨 힘이 적당히 들어가는 상태, 그러니까 너무 힘을 주어서 긴장을 하거나 힘이 빠져 있는 상태가 아니고 총이 움직이지 않을 만큼 적당하게 힘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손가락 끝으로 살며시 방아쇠를 당겨서 격발을 해야지 총이 흔들리지 않고 격발이 된다. 그러니까 손가락 깊게 집어넣어서 당긴다면 총은 움직인다는 거죠. 사격을 잘하는 사람은 손가락 끝으로 사격을 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물론 이제 이것은 저의 경험입니다. 제가 경험한 것이 다 맞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조준과 격발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해병대를 가는 젊은이에게 얘기를 해줬죠. 그런데 이만큼 얘기해 줬는데 그 해병이 훈련소에 가서 처음에 사격을 했을 때 19발을 맞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정도를 얘기해 줬는데 이런 것도 듣지 않고 처음에 그 사격을 하려면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를 수도 있죠. 근데 미리 이 정도 얘기만 듣고도 처음에 훈련소 때 훈단에서 20발 사격 중에 19발을 맞췄다. 근데 좀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이 해병이 청해부대의 파병 테스트를 당당하게 합격을 해가지고 청해부대 이제 해병대 대표로 경계지원대로 이제 파병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기관총 사격 연습을 했는데 한 200발 정도를 몇 차례 쐈다 그래요. 그런데 그 기관총을 사격한 해병이 6명이었고 그 다음에 해군 수병이 4명? 그래서 총 10명이 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10명이 200발씩 여러 차례 쐈다 기관총을. 그런데 타켓이 한 2m 정도? 아니 2m가 아니고 2km 정도 그 거리에 있는 이제 소형 선박 정도 되는 크기겠죠. 근데 2km 정도면 꽤 멀죠. 그래서 기관총을 200발씩 쏘는 것을 몇 차례 연습했다 그러는데 그것을 얼만큼 맞췄냐 이렇게 이제 제가 물어보니 해병대는 좀 뽑아서 간 인원이니까 뭐 사격도 잘하는 인원이 갔겠죠. 체력도 좋고. 그런데 그 해군 전우들은 좀 해병대보다는 사격을 못한다 그래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해군 전우들은 뭐 한 30-40% 맞추는 것 같고 이제 명중률이 2km 밖에 있는 그 목표물을 그 기관총으로 쐈을 때 그 해군 전우가 이제 4명이 쐈다 그러는데 그들은 거의 뭐 한 40% 정도 맞춘 것 같고 이렇게 보면 이제 맞는 게 보이기 때문에 알 수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해병대는 이제 6명인데 6명이 쐈는데 5명이 그 이제 제가 사격을 가르쳐 준 그 해병 말고 5명은 70% 정도의 명중률이 있다. 그러니까 해병대가 물론 이제 뽑은 해병들이겠지만 이제 해군보다는 훨씬 좀 잘 쏜다고 볼 수 있고 제가 꼭 그런 걸 기대한 건 아니지만 놀랍게도 제가 이 사격에 대해서 알려준 해병은 90% 정도를 계속 맞췄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사격을 하는 것을 보고 그 해군 그 함장님, 뭐 대령이죠. 그 함장님하고 그 유명한 특수부대 UDT 지휘관 그런 분들이 다 있었는데 정말 사격을 잘한다고 그렇게 감탄을 하고 특히 함장님이 저 해병은 진짜 사격을 잘한다. 그 해병대가 밥 많이 먹는 거 뭐라고 하지 마라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사격을 너무 잘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함장님하고 그 UDT 지휘관하고 그런 분들이 그 경계지원 대장 소대장님이죠. 해병대 소대장한테 야, 저 해병은 정말 사격을 잘한다. 그렇게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지난 다음에 어떤 그 해병 수병이 이 해병한테 이렇게 물어봤다 그래요. 야, 해병대 중에 막 타겟이 움직이는데도 다 맞추는 그런 해병이 있다는데 그 해병이 누구냐고 그렇게 물어봤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속으로 자기인데 난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내가 그렇게 했어 이렇게 말하진 않고 그냥 난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문이 났다고. 그러니까 해병대가 사격을 했는데 움직이는 2km 밖에서 움직이는 타겟도 다 맞춘다고 그렇게 이제 해군들한테 소문이 났다는 거죠. 해병대 정신은 언제 어느 곳에서나 최선을 다해서 유능함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해병대 출신들, 또 지금의 해병들은 그런 해병 정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 해병 정신은 뭐 6.25 때나 월남전 때나 그 선배 해병들로부터의 그 전투력이나 그 단결력이나 정신력,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고, 꼭 전투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이제 뭐 연습, 사격이라든지 또 다른 그 부대별 특별한 그 평가나 그런 거에서도 충분히 발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것이 그 진정한 해병 정신이죠. 그러니까 불굴의 해병 정신. 그러니까 언제나 어느 때나 최선을 다해서 정말 그 유능함을 발휘하는 해병 정신. 제가 그 백발백중 해병대 사격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군대에 있을 때 나름대로 그 사격에 대해서 그 터득한 것을 이제 해병대를 입대하는 젊은이에게 얘기해 줬는데, 오늘 말씀드린 거 그 정도로도 그 해병은 군대 가서 이제 해군들이 감탄할 정도로, 이제 해병대 청해부대원으로서 해군 지휘관들이 감탄, 뭐 함장님하고 유디치 지휘관, 그런 분들이 감탄할 정도로 사격을 잘했다. 좀 잘난 척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좀 자랑스럽게 얘기했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